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접하고 처음에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냥 뭐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는 했죠. ADC라는 것이 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PCM이라고 하는 Pulse Coded Modul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는, 양자화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뭐 이미 음향만 공부를 하셨건 아니면 이제 좀 더 깊게 전자공학이나 신호처리 뭐 이런 것들, 신호공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다면은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공부했을 당시만 해도 뭐 디지털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제로 뭔가 쓸 수 있는 회로로 나오는 것이 아닌 거고 플립플랍처럼 그냥 아날로그 회로인데 어떤 그런 그 정도로 배웠던 게 제 이제 고등학교 전자 쪽에서는 그랬고, 물론 이제 정보기술과니까 구조론 같은 거에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뭐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셈블리 그래서 이제 비트 뭐 바이트 이거에 의해서 뭐 패리티 비트 뭐 NSB, MSB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때 배웠죠. 이렇게 어쨌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들을 이제 취급하게 되고, 오디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일단 제품으로 나온 것들을 쭉 접하면서도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부터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일단은 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아니면 이제 다들 아는 것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아서 그냥 그걸로 아는 척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건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미나이나 챗GPT나 뭐 메타, 페이스북에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런 툴들이 있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이제 같이 의논을 해나가면서 실제로 상당수 그냥 제미나이나 챗 GPT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다 냐 그러면 또 제가 또 고민을 하다가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요 며칠 사이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디지털 오디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운데 나이퀴스트의 정리라는 부분도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원래 나이퀴스트라는 분이 그것들을 발표했을 때는 디지털이라는 건 개념도 없었던 시점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신호 전달에 있어서 입력 측에서 출력 측까지 먼 거리를 전달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로스를 얼마만큼 원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제 이론인 거고, 그거를 디지털에서 쉐넌 뭐 이런 분들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디지털 오디오의 기본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PCM이라는 거의 기본 이론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나 그냥 이렇게 뭐 별 생각 없는, 별 의심 없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들, 그것들을 전에 이제 그걸 누군가에게 이건 물어봐야 되는데 뭐 누군가 답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같이 이 AI들하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그렇게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헤매게끔 하는 것이 제 일단은 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책을 더 쓰거나 필요하면 더 쓰겠지만 뭐 지금은 뭐 이제는 그러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책 판매도 뭐 많지 않고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나이퀴스트의 정리라고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링할 주파수 밴드위스의 2배 이상을 해야
나중에 그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로 되돌릴 때 그게 최적화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청 주파수 대역을 20kHz, 2만 헤르츠까지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어린이들,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대역대가 20Hz부터 2만 헤르츠니까, 그러니까 1초를 2만 번까지 반복하는 고정 진동수를 지니는 그 파장까지 20번부터 사람이 고막으로 인지해서 그것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그 안에 소리들이, 제가 아라고 말했건 어라고 말했건 이것들이, 정보들이 그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 저장이 되는 거고 확성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걸 디지털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기본적인 신호, 소스 신호의 2배 이상을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샘플링 레이트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kHz까지를 이제 2배 이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0kHz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40kHz.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많이들 40kHz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0kHz라고 들을 수 있는 20kHz가 최고의 소리라고 말했고, 뭐 돌고래든지 뭐 박쥐가 그 위에 초음파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40kHz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음파, 소스 신호가 있는 40kHz로 그냥 이해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그건 2배니까 거기에 절반인 20kHz까지의 신호를 이제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를 잘 들리게 하려면은 40kHz까지의 초고주파를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에일리어싱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 에일리어싱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올린다. 그래서 그걸 44.1로 하든지 48로 해서 우리가 22.05kHz나 24kHz까지의 그러니까 신호로 표시되는 주파수까지를 이제 소화할 수 있게끔 신호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샘플링 레이트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신호 자체의 주파수 대역으로 이해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를 우리가 20kHz라고 말하면은 그걸 20kHz까지 소스의 신호, 우리가 듣는 소리라는 것을 구성하는 주파수의 20kHz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고, 그거는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전혀. 샘플링 레이트에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고음 저음, 뭐 1kHz는 뚜하고 뭐 10kHz는 삑하고 하는 그거랑 상관이 없고, 그 신호를 말하는 주파수랑은 상관이 없고, 단지 초당 주기를 표시를 하니까 헤르츠라는 단위를 똑같이 쓴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는 것은 그냥 잘라낸다라는 거지. 1초를 48,000번으로 자른다. 그거를 48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6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진다라는 것은 96kHz까지의 소리 신호를 소화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1초를 96,000 조각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1초를 그냥 96,000 조각을 내서,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1초를 구성을 하는 것은 샘플이 96,000개라는 거지. 48kHz는 샘플이 48,000개라는 거고, 샘플의 숫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을 그만큼 더 잘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잘게 쪼갤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왜 그냥 뭐 20kHz까지가 가청 주파수 대역대인데, 그럼 그걸 그냥 20kHz까지 샘플링 레이트를
해서 그냥 쓰면은 될 텐데 그걸 뭐하러 2배 이상으로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궁금증을 대부분 왜 그러지? 그러다가 나이키스트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다. 그럼 그걸 암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정리는 2배 이상이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공식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믿어버리고 그 이상을 연구를 고민을 안 하실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마케팅 용어로도 쓰고 고음질, 고성능, 그래서 초음파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고해상도라는 말에 속게 되는 거고, 예. 더 조각이 많다고 해서 그게 훨씬 더 음질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일부러 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이 업계가 돌아가는 거라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왜 20kHz를 그냥 샘플링 웨이스로 20kHz까지의 가청 주파수 대역을 소화하는데 20kHz의 샘플링 웨이스를 사용하지 않느냐. 네, 그 부분이 있죠. 깜깜해서 아바타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왔죠. 네. 굳이 얼굴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건 이제 20kHz를 쓰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20k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1Hz 단위로 해서 2만 조각을 낸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헤르츠마다, 그러니까 한 샘플마다 소화하는 것이 그냥 1Hz 부분을 그대로 레벨로 표시를 할 거예요. 네. 실제로 디지털 샘플링에서 샘플에, 그러니까 한 샘플링을, 그러니까 한 개의 뭐 샘플링이라고 말하면 헷갈리니까 사진 찍는 거예요. 그냥 1초를 48,000장을 찍던지 96,000장을 찍던지. 그래서 그 찍어놓은 한 컷 그 그림에는 우리가 말하는 음색이나 소리, 뭐 엔벨로프라고도 말했던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레벨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시간 그 컷을 찍었을 때 신호가 몇 볼트냐라는 거,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 이게 0.3 볼트냐 0. 몇 볼트냐, 그 볼트를 또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화 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샘플링 비트라는 거에 의해서 조각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샘플링 비트와 샘플링 레이트를 곱한 만큼의 데이터가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냥 20kHz를 2만 번의 그 사진 컷으로 찍었을 때에는 그냥 실제 그 크기만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의 감소라는 것이 표현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2배 이상, 그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2배 이상의 공식을, 2배 이상이라는 법칙을 정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1Hz를 우리가 한 컷으로 찍는 것이 아닌 거고, 그걸 2컷으로 찍는다라는, 그러니까 2장에 하나의 1Hz가 담기게끔, 다시 말하면 2 샘플에 하나의 샘플에서의 변화, 신호에서의 변화가 표시되게끔. 그러면 우리가 2개 이상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 2 샘플에는 동일한 20Hz, 그러니까 뭐 1kHz다. 그럼 1초에 1000번을 뛰는 그 파동의 레벨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분리해서 커버를 못해요. 그냥 찍어 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분의 1초에 그 안에 어떤 저음이 많던지 고음이 많던지 1kg가 얼만큼이든지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레벨만 찍는 거라고. 이렇게 레벨 주파수 수축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커버를 하지 못해요. 그건 이제 뒤에 정리되는 부분에서 따로 이제 시간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엔벨로프의 변화들이 그 실제 해당 주파수 대역대의 레벨 차이와 그것들이 엔벨로프를 가진다는 정보로 모여지니까 그게 소리가 되는 거고, 그걸 디지털도 소리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DAC에서 소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건 나이퀴스트의 정리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20kHz까지 대역을 우리가 4만 조각 이상으로 잘라내어야, 그래야 각각 샘플 간의 변화들이 인지되어서 그것들이 실제 레벨의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뒤에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했을 때 원래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엔벨로프를 이제 재현을 해나간다라는 얘기죠. 어렵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보면은 그냥 뭐 십몇 분 동안 장쌤이 운전하면서 헛소리 안 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퀴스트의 정리에서 말하는 그 샘플링 레이트라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디지털 믹서를 구매할 때나 스펙들을 봤을 때 96kHz, 44.1kHz, 48kHz, 192kHz라고 나오는 거는 그 기계가 소화할 수 있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 밴드위스, 프리퀀시 리스폰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이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44.1kHz만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가청 주파수 대역대의 청각을 기준으로 한 원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CD라는 것이 44.1kHz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왔고, 근데 왜 믹서에서 지금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비에서 96kHz를 말하고 오버 샘플링을 말하고 192kHz를 말하고 그러느냐? 그거는 신호 자체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호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오버 샘플링 설명할 때처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그 크기를 크게 잡아 놓은 거지. 그러니까 96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는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입력된 오디오 신호, 그러니까 그거 뭐 ADC가 이를테면 뭐 48kHz의 샘플링 레이트로 ADC가 되었다라면은, 그럼 그 48kHz로 샘플링된 그 오리지널 데이터가 96kHz로 이게 뭐 확장되는 것이 아닌 거고, 네. 물론 리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더 큰 그릇에다가 새로 문제없이 담게 작업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리지널 데이터 크기는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지. 그게 어때요? 좀 이해가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차 사서 운전만 할 텐데 무슨 뭐 ECU가 어떠느니, 뭐 그 안에 프로토콜이 어떠느니, 뭐 케이블이 왜 이렇게 많으니, 랜 케이블, 광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다 굳이 그걸 알아야 되느니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차 몰고 면허 따고 안전운전 하면은 되는데 뭐 엔진에 무슨 뭐 정밀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아는 만큼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속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뭐 20분이네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이 뭐 공부를 해보면 또 그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에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바로 제미나이나 챗GPT에게 물어보면 돼요. 뭐 이건 무슨 얘기냐? 나이퀴스트의 정리가 주파수 그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샘플링 레이트에서 어떤 그 슬라이스에 잘라내는 수를 말하는 거랑 그게 다르다라는데, 그게 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답을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원준입니다. 바이.